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했던 집안 환경 때문에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대로 배울 수 없었어요. 당연히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 여러 개를 다니지는 못했고, 그나마 학원비가 비싸지 않은 태권도 학원 한 군데 정도 다닐 수 있는 형편이었죠. 하지만 저는 또래의 다른 남자아이들과 다르게 태권도 같은 운동이 아닌 악기나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가 피아노를 배우는 경우가 흔치 않았고, 친구들에게 놀림거리가 될까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였고, 그렇게 배울 수 있는 시기를 놓친 채 성인이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을 때에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피아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죠. 다행히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돈과 여유가 생겼고, 늦었지만 그 동경을 해소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피아노를 배우기로 했죠. 시대가 변해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굳이 학원에 가지 않고도 배우려면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흔히 알려져 있는 무언가를 배울 때 선생님을 매칭해주는 모바일 앱을 설치했고, 피아노 선생님을 구하기로 하였죠. 선생님 구하기로 공고를 해놓은 지 3일이 지났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초조해지기 시작할 때쯤 메시지가 왔어요. 음대생 피아노 레슨 경력 다수. 이런 성의 없는 메시지에 조금 당황하고 기분도 상했지만 유일하게 온 연락이었기에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담아 메시지에 답장을 했어요. 얼마 뒤 다시 답장이 와서 나이, 성별, 피아노 배운 경험이 있는지 등 간단한 정보를 물어보길래 35세, 남자, 피아노 배운 적 없음 등과 같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었죠. 다시 한번 온 답장에 저는 조금 설레기 시작했어요. 피아노를 알려주겠다는 사람은 23살 여자 음대생이고 레슨 장소가 마땅치 않아 집에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였죠. 처음에는 23살 여대생이 아무리 레슨을 위해서라지만 35살 남자를 덜컥 집으로 오게 한다는 사실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동차 신호 위반 같이 작은 범법 행위조차 해본 적 없는 저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에 괜찮다는 답변을 하였죠. 제 이런 작은 설렘과 걱정은 피아노 레슨 당일 그 집에 가본 뒤 말끔히 사라졌어요. 피아노 레슨을 받기 위해 여대생의 집으로 가보니 그 집에는 여대생 말고도 3명의 룸메이트들이 있었고, 피아노 한 대로 시간을 바꿔가며 학원처럼 레슨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죠. 12살이나 어린 여자의 집에 간다며 작은 설렘이라도 가졌던 저는 스스로 자책을 하며 피아노를 정말 열심히 배우기로 마음 다짐했어요. 개인적인 대화는 일절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났고 제 피아노 실력은 크게 늘었어요. 집에 전자피아노를 사다 놓고 레슨을 마친 뒤 집에서 3시간을 복습하며 남들보다 몇 배는 노력한 결과였죠. 예상보다 너무 열심히 하는 제 모습에 그 여대생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칭찬도 많이 해주고 가르치는 보람이 있다며 뿌듯해하곤 했죠. 그렇게 조금씩 개인적인 대화를 종종 시작하던 때쯤 저와 그 여대생이 급격히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겼어요. 수업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던 길에 문 앞에 서 있는 남녀를 보게 되었어요. 자세히 보니 여자는 그 여대생이었고 남자는 한 번 말한 적 있던 남자 친구인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갑자기 여대생에게 손찌검을 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차를 세우고 기어가 그 남자를 몸으로 밀치고 막았어요. 그 남자는 연인끼리 일이라며 저를 몰아내려 했지만 울고 있는 여대생을 그냥 둘 수 없어 차에 태워 남자친구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도와줬어요. 언제나 담담하게 피아노를 가르쳐주며 가끔씩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얼굴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눈물이 뚝뚝 흐르고 있었죠. 저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한 채 1시간 가까이 우는 그녀를 지켜봐 주었고 눈물이 멈출 때쯤 그녀는 남자친구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인데 처음에는 너무 다정했고 사랑을 주었는데 어느 순간 돌변해 소리를 치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여자를 때린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했지만 둘의 일에 깊게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 한동안만이라도 그 남자 친구가 접근하지 못하게 등하교 길에 차를 태워주기로 했고 자연스럽게 매일 만나며 그녀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그 여대생을 좋아하게 되었고 12살이나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느껴졌지만 그럴수록 그녀가 더 좋아졌고 사랑을 고백할 수는 없지만 매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마냥 좋았죠. 꾸준히 레슨도 받으며 저의 피아노 실력도 크게 늘었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제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제 일처럼 좋아해 주기 시작했어요. 몇 달간 연습하던 곡을 완벽하게 습득한 날 여대생과 저는 부둥켜 안으며 좋아했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의 몸에 감촉을 느꼈고 찌릿함을 느꼈지만 서로 당황하며 급히 떨어졌어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집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어색한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 다음 주 원래 집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만 레슨을 잡던 그녀가 웬일인지 시간을 변경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레슨을 받게 되었어요. 넓은 집에 둘만 있다고 생각하니 지난번 그녀와 부둥켜 안았을 때 감촉이 느껴지며 조금 야릇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집중해서 레슨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제가 월급을 받았다고 하니 그녀는 야식이 먹고 싶다고 했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매운 치킨과 술을 마시게 됐죠. 알고 보니 그날은 같이 살던 룸메이트들이 잠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오늘 밤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날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담담히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여대생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니 둘 다 너무 취해 이대로는 제가 이성을 놓아버릴 것 같아 저는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고 여대생은 집 앞까지 바래주겠다고 하며 따라 나오려 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중심을 잃고 저에게 안겼고 우리는 순간 몸의 감촉을 느끼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격정적인 키스를 했어요. 키스를 하며 서로의 몸을 빠르게 쓸어내리고 피아노 옆으로 가서 의자에 앉았어요. 피아노 의자에 앉은 채 우리는 서로를 격하게 느끼며 하나가 되었죠. 마치 지금까지 서로에게 굶주려 있던 것처럼 모든 걸 쏟아내며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녀는 저를 아저씨가 아닌 오빠라고 불러주었고 우리는 그녀의 집에 룸메이트가 없는 날을 골라 레슨을 잡고 그 시간 동안 피아노보다는 사랑을 나누었죠. 피아노 연주보다 그녀의 몸을 연주하는 게 훨씬 즐거웠고 레슨 시간만 그녀를 연주할 수 없었던 저는 저희 집으로 초대해 매일 밤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지금까지도 뜨겁게 사랑하며 그녀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복한데 한편으로는 그녀와의 나이차 때문에 미래를 고민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인생을 즐기려고 노력한답니다.